다시 찍을 수는 없잖아. 자, 1번 이렇게 됩니다.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 여기 있다가 숫자 하나 적고요. 이거 한 번 더 적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 다음 여기다가 1하고 3 이렇게 적으세요. 그리고 요거 내분이니까 더합니다. 1 플러스 3 이렇게 쓰고 내항 그 다음 외항 이건 더하는 거예요. 외분점은 빼는 거고 내항에서 외항을 더하는 거고 내분점은 외분점은 내항에서 외항을 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외분점은 자 A에다가 적어요. 마이너스 3 B에다가 적어요. 5 그리고 1, 3 둘을 빼셔야 됩니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무조건 이 순서대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내항곱 빼기 외항곱 마이너스 9 이러면 안 헷갈린다고. 가로 꼭 쳐주셔야 돼. 이거 풀라고 하면 의외로 많이 틀려요. 그리고 여기서 맨날 계산 실수 하는데 이 계산 실수를 안 잡고 가요. 그래서 진짜 급할 때 거기서 실수가 나온다고. 그게 실력이야.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4니까 마이너스 7이죠. 절대 안 틀리도록 이렇게 방식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중점이라는 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중점은 결국은 1대1 내분점이잖아. 그지? 1대1 내분점이야. 얘가 x1이고 얘가 x2라면 1대1로 내분한 점을 중점이라고 하니까 원래는 이거였잖아요. 이게 m 대 n이라고 하면 mx2 더하기 nx1이었단 말이야. 그지? 여기서 중점은 mn이 1인 거니까 중점은 2분의 1 되니까 x2 더하기 x1이죠. 자, 앞으로는 중점이라는 건 두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두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중점입니다. 자, 여기서 중점 찾으세요 라고 하면 이 두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이걸 뭐 굳이 중점을 1대1 내분점에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앞으로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눈 값인 거니까 1이네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 좌표 평면 위에 자, 이제 이건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한 거고요. 좌표 평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어차피 똑같아서 자, 좌표 평면을 보도록 합시다. X축, Y축 좌표 평면에서 내분입니다. 두 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을 B라고 합시다. 당연히 좌표가 X좌표와 Y좌표가 있겠죠? 얘를 X1, Y1 얘를 X2, Y2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직교좌표의 정의상 얘가 수선의 발 내리면 얘가 X1이다 이 뜻이겠고 여기에 수선의 발 내리면 얘가 Y1이다 이 뜻이겠고 그지? 그 다음 얘가 수선의 발 내리면 X2겠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Y2일 겁니다. 그리고 요 선분 있잖아요. 그죠? 얘가 선분 AB입니다. 자, 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여라 라고 하면 M 대 N으로 내분하여라. 얘가 M, 얘가 N 이라고 합시다. M 대 N으로 내분한 점. 그래서 요 점을 찾을 거면 되죠. 요 점을 P라고 하고 P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XY가 X1, Y1 그 다음 X2, Y2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건데 저걸 바로 M 대 N으로 안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 저 Y1에서 쭉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 좌표도 Y1이겠지, 그지? 자, 그 다음 여기서도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Y좌표가 얼마냐면 여기 Y입니다. 그지? Y좌표. 얘가 Y. 여기도 Y겠죠? 그리고 이걸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면 얘가 X겠죠? 그죠? 얘가 X입니다. 이 좌표도 X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 요렇게 생긴 삼각형. 이 삼각형을 보면 많이 보던 게 떠올라야 되는데 자, 이 초록색 하고요. 어제 하지 않았냐 우리? 그지? 이 초록색과
이 보라색이 무슨 관계 있죠? 닮음이죠. 어제 내가 그려드렸어. 이렇게 생긴 거. 둘이 닮음이라고. 직각삼각형의 닮음이 이 형태가 열나 많이 나온다고. 왜? 직교접해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됐니? 왜 닮음인데요? 직각으로 갖고 꼭지각을 공통각으로 가지니까 AA 닮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닮음비가 일정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대응되는 변의 비가 결국은 얘네들의 비하고 얘네들의 비가 같아야 돼요. 이해되니?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자, 봐봐. 이 보라색의 작은 변은 n입니다. 초록색의 이 빗변은 n 플러스 n이죠. 대응되는 비는 n분의 n 플러스 n이 이게 닮음비입니다. 됐니? 작은 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의 빗변비는 n 하고 요 둘을 더한 n 플러스 n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밑변은요 이 길이하고 요 길이 비가 됩니다. 그죠? 자, 이 길이는 뭐냐? 여기서 이것 빼면 되겠죠. 맞니? 그럼 이렇게 돼. x2에서 x1 뺀 거죠. 그지? 그 다음 쌤, 이 길이는 뭡니까? x2에서 x1 뺀 거죠. 그죠? 이렇게 되지. 근데 사실 있잖아. 잘 생각해봐. 야, 우리가 여기가 x라며. 이게 m 대 n이잖아. 그럼 여기가 m 대 n이거든요. 아, 어제 이거 설명을 안 했구나. 자, 어떤 직각삼각형에서 아니 어떤 닮은 삼각형에서 이렇게 있는데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어. 평행하게 그었어. 그러면 얘가 m 대 n이면 이게 닮음이라면 여기가 m 대 n이 되죠? 이건 지난 시간에 하긴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n 대 n으로 나누고 m 대 n으로 나눈 점을 연결하면 얘가 평행해진다라고 설명했어요. 그죠? 근데 이걸 평행하게 그으면 닮음이 되기 때문에 m 대 n, m 대 n이 같아져요. 이해했어요? 그냥 닮음이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얘가 세타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얘가 세타일 거니까 이거하고 이것 비가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m 플러스 분의 m 플러스 n이고 그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것 비가 같아야 되는 거죠. 닮음비니까. 그죠? 그리고 x라고 할게. 요걸 y라고 하자. 요거 y. 그럼 이게 x분의 y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근데 구하고 싶은 게 요걸 구하고 싶어요. 요거. 그지? 요건 y 마이너스 x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곱하시면 자, y는 m 플러스 n 아니지 m분의 m 플러스 n 곱하기 x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지? 되니?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뭘 뺄 거야? x를 뺄 겁니다. y 빼기 x는 m 플러스 nx 빼기 x고 얘는 m분의 n이겠죠. 그러면 n은 분모에 남고 요렇게 없어지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 라고 하면 이 값은 m 플러스 mx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것 대 이것의 비랑 이것 대 이것의 비를 보면 b라는 건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 대 이것의 비는 m 대 n이었고 이것 대 이것의 비는 나누는 거예요. 무조건 분수가 우리가 나누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거 약분 되죠? 그죠? 그래서 m분의 잠깐만 거꾸로 됐지? 뭐가 잘못됐냐? m분의 n 자,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이게 m이었죠. 근데 왜 또 n으로 바뀌었지? 여기가 m입니다. 여기가 m이고요. 여기가 m이고 얘가 n이 돼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쏘리.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처음에 바뀌어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의 비율을 나눠보시면 m분의 n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증명한 거예요. 이게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입니다. 이해됐어요? 무조건? 증명이야. 증명.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가 m 대 n이잖아. 그럼 이것도 m 대 n인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x가 똑같이 나오는 건 보여드릴게. 자, 봐봐. x 한번 풀어볼게. 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지금 여기에서 요거 뺀 게 얘예요. 잠깐만. n분의 요거였고 요거 분의 요거가 여기에서 요거 뺀 거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됐네요. 여기고 여기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n이 이 길이, n이 이 길이, 그 다음에 n 플러스 n이 이 길이,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n 플러스 n이니까 요 길이는 여기서 이거 뺀 거, 분모, 그지? 요 길이는 여기에서 이거 뺀 거, 그러니까 분자, 됐죠? 그리고 x로 정리하시면, x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러면 m 플러스 n x2 마이너스 x1은 nx2 마이너스 nx1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x잖아. 왜 계속 이게 x1이라고 쓰냐? 그 다음 요들을 곱할게요. m 플러스 n x2 빼기 m 플러스 n x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된다. 이 복잡한 식을 통해서 같은 식이 나온다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걸 넘기고 이걸 넘길게요. 그러면 자, 먼저 전개 mx2 nx2 넘어가요. 마이너스 nx2 더하기 nx1 n 플러스 n 곱하기 x 없어져. 이걸로 나눠 하면 x는 n 플러스 n 분의 mx2 더하기 nx1, 그지? 자, 결론 얘기할게. 결론. 지금 복잡하게 내가 닮음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알고 보면 결국은 이 점 좌표가 뭐냐 라고 하면 이 둘을 n 대 n으로 내분한 점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둘 n 대는 내분하면 n 플러스 n 분의 얘랑 얘랑 곱하면 nx2, 얘랑 얘랑 곱하면 nx1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 지금 직교좌표에서 a, b를 n 대 n으로 내분한 점은 x좌표끼리는 x좌표를 n 대 n으로 내분하면 되고, y좌표끼리는 얘를 n 대 m으로 내분하면 요 좌표가 튀어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y도 똑같아요. y도 식은 똑같습니다. 점 증명을 본인이 해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자, 예제 들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예제 있죠? 오른쪽에 예제. 어차피 아까 우리가 외분점 따로 증명했잖아요. 그죠? 그럼 외분점은 여기서 이거만 마이너스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건 내분점. 외분점은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자, A가 마이너스 3,5죠. 그리고 B는 2, 마이너스 5입니다. 그지? 그리고 첫 번째 A, B를 3대 2로 내분해라. 그지?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봐. 지금 A가 X와 Y좌표 두 개 있잖아. X좌표 따로 내분하고 Y좌표 따로 내분하면 돼요. 이 점 좌표가 이거거든요. m 플러스 n 분의 my2 더하기 ny1이라서 지금 X좌표 따로 n 대 n 내분, Y좌표 따로 n 대 n 내분하면 이 좌표가 되는 거니까 요거의 좌표 값은 X값은 X값대로, Y값은 Y값대로 3대 2로 내분하면 되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거 요걸 써요. X값만 먼저.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쓰고 여기다가 2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3하고 2를 쓴 다음에 내분하는 점이니까 3하고 2를 더해야겠다. 그지? 3 더하기 2라고 쓰시고 내항 더하기 외항 0 나온다. 이게 X값입니다. 그죠? 자, 그 밑에다가 이제 Y값을 적으면 돼요. Y값 5, Y값 마이너스 5, 그리고 몇 대면 3대 2로 내분할 거야. 자, 내분하니까 둘을 더하고요. 내항 더하기 외항 10 하시면 5분의 마이너스 5라서 마이너스 1. 그래서 0, 마이너스 1이 내분점이다. 됐어? 그러니까 이걸 그림 그리지 말라고요. 증명할 때나 그림 그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분점, 외분점 얘한테 그림 그려 찾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다 수식으로 찾는 거야. 그러니 수식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을지 연습을 많이 하라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줘줬죠. 이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A, 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 이거 네가 해봐.
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와요. 헷갈리거든. 이거 나중에 암산으로도 가능해요. 많이 반복하다 보면. 자,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것 따라서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숫자까지 하지 마시고 새로 한다고 생각하고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2니까 X좌표만 먼저 쓰는 거죠. 그죠? 3대 2로 외분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3에서 2를 빼야겠다. 외분이니까. 내항곱 6 빼기 외항곱 마이너스 6 하니까 여기 1이고 12니까 12 이렇게 나오겠지. X좌표가 12구만. 그지? 자, 그럼 Y좌표 5곱 마이너스 5다. 그리고 3대 2다. 둘 빼고 3 빼기 2분의 내항곱 마이너스 15 빼기 외항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면 되겠지. 1분의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25다. 12, 마이너스 25가 외분점이야. 됐니? 바로바로 한 번에 안 틀리고 나와야 돼. 이거를 2번 하고 3번 해서 이거를 답을 맞추잖아요. 시험 때도 분명히 2번, 3번 해야 답을 맞춘다는 얘기거든. 근데 시험 때는 보통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만 할 거란 말이야. 거기서 실수 나오는 거야. 자, 다음 뭐 중점이니까 더해서 1로 나누면 되죠. 중점은 어렵지 않네요. 중점 M은 그냥 암산 돼요.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해서 2로 나누면 0입니다. 끝. 그죠? 중점이 쉽지, 그지? 자, 이제 무게중심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진짜 작구나. 문제까지 풀어도 금방 끝내겠네요. 자, 무게중심. 공교롭게도 어제 무게중심을 배웠는데, 그지? 오늘은 무게중심의 좌표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 무게중심에 대해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어제 했으니까 어떤 삼각형이 있다. 삼각형. 자,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만든다? 중선의 교점. 그럼 중선은 뭐다? 꼭지점과 반대편에 있는 중점을 연결하는 선,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중점이랑 얘랑 연결을 합니다. 이게 중선입니다. 여기 중점이랑 얘랑 연결을 합니다. 중선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게 중선의 교점이 됩니다. 됐니? 그리고 무게중심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 중선의 1대2 내분점. 오늘 배운 내분점, 그 내분점이에요. 중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 B, C 그리고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이 AM의 중선이잖아. 이 AM의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 AM을 2대1이지. 왜냐? A에서 이만큼 떨어지고 M에서 1만큼 떨어졌으니까. 그지? 그림상 누가 인지 알잖아. 이거 그림 잘못 그리면 어디가 인지 헷갈리게 되는데 사실 중선만 제대로 그리면 그림이 헷갈릴 일은 없어요. 그래서 MA의 1대2 내분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AM의 2대1 내분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다. 보통 이제 무게중심을 G라고 쓰거든요. 무게중심 G는 A, M의 몇 대의 내분점? 2대1 내분하는 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 그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꼭지점과 밑변을 공유하면 중선이니까 얘들이 길이가 같으니까 밑변 B가 넓이 B다 해서 이게 A다 이렇게 적고, 그지? 얘가 B다, 얘가 C다. 근데 요거랑 요거랑도 같으니까 BC가 같다. 요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A, B가 같다 해서 A, B, C가 다 같아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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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돼서 여기가 A 하나면 A 두 개라서 1대 2다 이랬어요. 그죠? 넓이가 2고 넓이가 1이니까. 기억나니? 자, 근데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할 거냐? A는 x1 더 컴마 x2라고 y1이라고 하겠습니다. 좌표로 주어졌습니다, 이게. 자,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전부 다 직교좌표 위에 올라가 있을 때입니다. 올라가 있을 때. 그리고 여기는 x2, y2. 여기는 x3, y3 이렇게 올라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올라가 있다. 이랬을 때 J의 무게중심 좌표는 결론은 되게 쉬워요. 결론은 알고 계시죠? G는 어떻게 돼요? X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외우는 거 되게 쉬워요. y좌표는 사실 이거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증명을 하는 이유는 외우려고 증명을 하는 거잖아. 이해하고 외우려고, 그지? 근데 이걸 증명하는 이유는 내분점, 외분점 한번 다시 써보자 이거야. 오늘 배운 내분점, 외분점 써서 진짜로 제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m이라는 좌표는 어떻게 될까? 둘의 중점이네, 그지?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눈 거, x2에서 x3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y2에서 y3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요게 m의 x좌표, y좌표인 거 알겠지, 그지? 자, g라는 건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a의 x좌표를 먼저 쓸까요? 여기다가 a x좌표, 요게 a x좌표 x1이에요, 그죠? x1. 자, 그리고 m의 x좌표는 얘입니다, 그지? 2배의 x2 더하기 x3입니다, 그지? 이게 a의 x좌표, 요게 m의 x좌표. 얘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했습니다, 그죠? 자, 내분점은 2를 더해 3분의, 그지? 내항 뭐야? 2분의 하고 2 곱하면 2만 남겠네. 내항 곱 더하기 내항 뭐야? 나오네. 됐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y를 써도 a의 y좌표는 이렇게 y1이 되겠고요. m의 y좌표는 2분의 y2 더하기 y3가 되고, 얘를 2대 1로 내분하면 플러스 3분의, 요렇게 하고 요렇게를 더하는 겁니다. y1, y2, y3. 증명 됐니? 왜 그런가 봤더니 요것들의 중점이 얘고 얘들의 2대 1 내분점이 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세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세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좌표들 다수의 3으로 나눈 것들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이건 무조건이야, 증명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형에서 이제 하나 더 나오는 게 여기에는 없는데 노트에 한번 써주세요, 이거. 노트에 삼각형의 넓이, 좌표 평면에서 이게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교육과정상에 없어가지고 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설명드릴게요. 원래 중학교 대형에도 없고 이게 고등학교에도 없어요. 사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것도 있고 2분의 1 곱하기 AB sin 세타, 이건 수 1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사실 세로의 공식, 이런 것도 배우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정말로 많습니다. 세로의 공식은 교육과정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빠졌어요. 안 나옵니다, 세로의 공식. 왜 빠졌냐면 이중분호가 빠지면서 빠졌습니다. 교육과정에 이중분호,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는 거 있죠. 루트 아니면 이런 거 2 플러스 루트 3, 이런 게 예전에는 무리수여서 쓸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거 니네가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걸 다루려면 또 배울 게 많거든. 근데 니네가 수업량이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주자라고 해서 이런 걸 뺐어요. 그래서 수업량이 많이 줄었는데 내용이 어려워졌죠. 왜냐면 좁은 범위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요새 수능이 어려운 이유가 너무 범위가 좁기 때문입니다. 싹 다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헤르메 공식 빠졌는데 넓이 공식은 쓰여요. 요 내용은 씁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식기좌표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모르는 애들 꽤 많다고. 그리고 자, 점이 세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점입니다. 원점. 다행히 원점이야. 0,0. 그리고 한 점이, 여기 있는 점이 A라는 점이라고 할게요. 얘가 X1, Y1이라고 할게요. 점. 자, 그 다음, 자, 여기 있는 점, 얘가 B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자. A, B 이렇게 쓰세요. C, D. 외우기가 이게 더 편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하는 넓이. 자, 이건 증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그냥 사각형에서 삼각형 넓이들을 빼면 돼요. 왜냐면 밑변 높이를 구하기가 어렵잖아. 근데 이건 직교좌표니까 이렇게 하면 다 수직이 나옵니다. 요렇게. 보이냐? 이렇게. 그지? 그럼 사각형 넓이에서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 S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S를 구할게요. 자, 일단 사각형의 넓이를 구합시다. 사각형 넓이. 자, 얘가 C니까 여기가 C겠죠? 그죠? 그 다음 얘가 B니까 여기가 B입니다. 여기는 AB요. 그지? 여기가 D겠죠?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니 C 곱하기 B입니다. 그죠? C 곱하기 B가 이 전체 넓이가 되겠네요. 사각형 넓이는 BC입니다. 이해됐죠? S는 거기에서 1번 빼고 2번 빼고 3번 빼면 넓이가 나옵니다. 자, 1번은 어떻게 하냐? 자, 이 길이가 A예요. 이 길이는 B고요. 이 넓이는 2분의 1 AB네요. 그죠? 2분의 1 A. 자, 2번은요. 이 길이가 C에서 A 뺀 거니까 얘는 C-A입니다. 이 길이가 B에서 D 뺀 거니까 얘는 B 빼기 D입니다. 그죠? 그러니 2번 넓이는 2분의 1 CA C-A B-D입니다. 마이너스 3번은 C 곱하기 D입니다. 이거 니네 안 따라 적어도 돼. 증명 안 해봐도 돼. 이거는 결론을 외우면 돼. 결론을 2분의 1 C 곱하기 D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요게 우리가 구하자 넓이입니다. 자, 보자. 이거 요거 계산부터 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BC AD 그죠? 빼기 AB 빼기 BC입니다. CD죠? CD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하면 플러스 이렇게 하면 플러스 BC AD 여기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B C AB CD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계산 해보도록 할게요. BC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AB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2분의 BC 마이너스 2분의 AD 플러스 2분의 AB 플러스 2분의 CD 마지막은 2분의 1 CD가 되니 얘가 사라지게 되죠. 그죠? 그 다음 AB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요 둘을 계산하면 2분의 1 BC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AD가 나오죠. 자, S는 2분의 1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하면 되는데 쌤 부호가 반대인데요. 자, 이게 어디 있든 간에 넓이는 항상 양수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이게 뒤집어질 수 있죠. 이게 뒤집어지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위에 있고 어떤 게 아래에 있는지 구분할 수가 없죠. 그죠? 절대값 주면 돼요. 절대값. 어차피 무조건 넓이니까 넓이는 양수 나올 거니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2분의 1 BC-AD인데 이게 A하고 B가 누가 더 위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로 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요게 나오고 어떨 때는 집어 나오는데 결국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절대값 씌워버리면 돼요.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식입니다. 본 적 있는 사람 이거 본 적 있죠? 얘가 1,2고 얘가 막 4,3일 때 넓이 구해봐 0,0 하면 AD-BC 한 다음에 2분의 1 씌우면 돼요. 그리고 음수 나오면 절대값 씌우면 되고요. 이해했어요? 증명됐죠? 그죠?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 이건 증명을 했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하나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두개 다 이렇게 있어요. X, Y 얘가 붕 떠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X1, Y1 얘가 X2, Y2 얘가 X3, Y3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사실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어떻게? 얘를 다 이쪽으로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X2, Y2를 빼면 되잖아요. 우리 점의 이동은 이따 다음 단원에 다다음 단원에 배울 건데 아무튼 내가 올려놓을 건데 이동 도형의 이동에서 나올 건데 사실 얘를 이거를 원점으로 옮기려면 이 좌표에서 X2하고 Y2를 빼면 되잖아요. 여기서 Y2, X2를 빼면 돼요. X2, Y2를 빼면 돼요.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지? 그리고 나서 이 AD-BC를 쓰면 돼요. 근데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더럽게 복잡합니다. 그 공식을 얘네한테 이걸 증명해 줄 수 있는데 증명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똑같아요. 이거 다 빼면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가 0이 되고요. 이 점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면 이 점 좌표는 x1에서 이거 x를 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y1에서 y2를 빼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뺍니다. 그러면 이 점 좌표는 x3에서 x 뺍니다. 이렇게 뺄 거고 그 다음에 y3에서 y2를 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넓이 구하는 거잖아. 0,0하고 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넓이가 달라질 리가 없잖아. 야 그대로 옮겼는데 넓이가 바뀌었냐?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2분의 1 AD-BC A하고 D 곱하는 거. 그지? 그래서 x1, x2 y3 y2 빼기 BC 요거 그지? 그래서 x3 빼기 x2 그 다음에 y1 빼기 y2인데 이걸 정리한 식이 있어요. 이걸 정리한 식을 니네가 외울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걸 정리한 식을 외우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신발끈 공식이라고 해요. 신발끈 공식. 자, 어떻게 외우는데요? 들어본 적은 있나? 한번 있을 거야. 신발끈 공식. 자, 세 점 좌표가 있죠. 세 좌표를 어떻게 할 거냐면 4번 쓸 거예요. 어떻게 4번 씁니까? 아무거나 한 번 더 씁니다. 자, 이렇게 x1, y1, x2, y2, x3, y 순서대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제일 앞에 썼던 애를 한 번 더 씁니다. 어차피 너네한테는 이걸 써먹으려면 좌표가 주어져 있을 거고 좌표 중에 0이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꼭 0이 있는 걸 2번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 계산이 간단하거든. 0 곱하면 0 되니까. 그지? 그래서 혹시라도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점이거나 아니면 0, 얼마거나 엄마, 0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앞뒤로 2번 쓰십니다. 그리고 신발끈 공식이 뭐냐? 그냥 신발끈 묶을 때 이렇게 묶잖아. 그지? 신발끈 묶을 때 이렇게 묶지? 기억나? 신발끈 이렇게 교차로 묶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묶으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제 봐. 2분의 1은 그대로 씁니다. 2분의 1. 그 다음 절대값은 그대로 씌웁니다. 절대값은. 그리고 어떤 쪽이 플러스인지 어떤 쪽이 마이너스인지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거든. 그지? 그래서 파란색끼리 곱한 것끼리 더하고 주황색끼리 곱한 것끼리 더한 다음에 그 둘을 빼는 겁니다. 이랬어요? 뭔 소리? 이렇게 곱해. x1, y2 더하고 얘들이 곱해. 초록색끼리 다 더합니다. 초록색끼리 다 더해요. 그지? 이거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주황색끼리 다 더합니다. 주황색끼리 다 더해요. 주황색끼리 다 더합니다. 이게 두 번째 덩어리, 그지? 이 둘을 뺍니다. 그리고 절대값이면 돼요. 누가 더 큰지 몰라도 상관없네요, 그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더하기만 하면 돼요. 한 방향으로. 자, 이 방향으로는 다 더하고 이 방향으로는 다 빼면 돼요. 아니면 이 방향으로는 다 더하고 이 방향으로는 다 빼면 돼요. 그냥 어차피 부호가 음수인 건 상관없잖아. 절대값 씌울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이게 뭔데요? 이걸 전개해 보세요. 얘가 나옵니다. 이걸 전개하면 얘가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외우시는 거예요. 니네 이 공식 외울 수 있겠냐? 못 외우겠지.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 외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수학자들도 뭔가 방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방식이 이거야. 점의 좌표가 있으면 점의 좌표를 4번 쓰고 앞에 있는 거 한 번 더 쓰고 같은 방향으로 더하자. 같은 방향으로 빼자. 자, 결론 보세요. 실제로 아까 우리 요거 보자. 0,0 A, B, C, D였죠. 그지? 이걸 여기다 써야 돼. 0,0 A, B, C, D. 그리고 0,0을 한 번 더 반복. 그지? 그래서 0,0 이렇게 반복하고 신박분 공식 이렇게 더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뺄 겁니다. 됐죠? 답 2분의 1.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자, 더할 거야. 0 AD 0 빼기 0 BC. 맞네. 아까 만들었던 공식이 맞네. 이랬어? 다 됩니다. 다. 앞으로 직교좌표에 어떠한 세 점이 있든 간에 그 세 점의 좌표만 주어져 있으면 넓이를 바로 구하는 공식이 요 공식이야. 외우셔야 돼. 근데 외우는 방식도 내가 알려드렸어. 그지? 까먹습니다. 100% 까먹어. 그러니까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은 이따가 혼자 복습하셔야 돼요. 그죠?
공식을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는 건 지금 아시겠죠? 이거 외울 거니? 나중에 가서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못 외우는 거잖아. 그지? 외우는 게 아니고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써보셔야 돼요. 됐지? 여기까지. 심박 공식은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꼭 필요해요. 수능에. 꼭 필요. 꼭 나와.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문제 풀어보자. 7페이지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7페이지 3번. A는 5,2 마이너스 2구나. B는 마이너스 7,2다. 이렇게 돼 있다. 자, 이 두 점 사이에 같은 거리에 있는 y는 2x 플러스 7 위에 점 P를 잡는 거야. 자,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적어 노트에다가. 자, 어떤 두 정점, 움직이지 않는 두 점이에요. 일단 정점이라고 쓸까? 두 정점. 두 정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뭐죠? 이름 아는 사람? 예? 한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뭐죠? 원. 두 점과 거리 합이 일정한 타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았어. 한번 생각해봐. 한 점이 여기 있어. 그치? 어떤 직선이야? 에이. 이걸 연결했어. 그치? 그치? 수직이등분선이야. 수직이등분선. 왜요? 얘들이 같은 거리가 있으려면 얘들의 중점을 지나야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꼭 요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맞출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이걸 그림 보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냐? 이게 무슨 삼각형? 이름의 삼각형이지. 그지? 왜 이름의 삼각형이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어떤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이 어떤 삼각형의 꼭지점을 지나면 그 삼각형 이름의 삼각형이 된다니까. 선생님이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이름의 삼각형의 특징 중선이 수선이다 이렇게 외우시고, 두 번째는 어떤 삼각형의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이 쭉 올라가다가 꼭지점을 지나가게 되면 그건 꼭 이등분 삼각형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야,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어떻게 연결시켜도 무조건 다 이등분 삼각형이 되겠네? 그럼 뭐겠어? 얘랑 얘랑 거리가 같네? 어떻게 연결시켜도 이등분 삼각형이 되겠네? 얘랑 얘랑 길이가 같네? 그 얘기는 뭐야? 얘가 A고 얘가 B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A, B까지 거리가 같은 거지. 그 이 직선의 이름이 뭐냐? A, B의 중점을 지나고 선분 A, B의 수직인 직선, 그지? 그래서 두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은 수직 이등분선이야. 이거 외워주시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에 배울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계시다면 충분히 이 두 점의 중점을 지나고 얘의 기울기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낼 수 있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들의 중점을 지나고 이 기울기의 수직인 거 법선이라고 하거든. 그걸 직선의 방식 만들고 걔랑 얘랑 교점을 구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어. 이거 중요해. 왜냐하면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데 애들이 대부분 요거를 딱 얘기하면 직선이라는 거 잘 몰라서 헷갈려. 이제 방금처럼 바로 알아낼 수 있어야 돼. 이해됐죠? 그러니까 정의가 제일 중요해, 수학은. 근데 지금은 아직 직선의 방식을 안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풀어드릴게. 다른 방식으로. 근데 그건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지금 A, B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야. 그리고 그 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면 이 위에 있어야 돼, 그지? 모르겠네 어떤 점인지. 그 점을 내가 임의로 놔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방정식을 왜 푸냐라고 하면 모를 때 x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는 거잖아. 어떤 수를 2를 곱하고 거기에 1을 더할 때 3이 되는 수를 구하고 싶어. 그 어떤 수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x를 모르는 걸 x로 놓고 2배 한 다음에 1을 더한 게 3이 된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만들잖아, 그지? 마찬가지야. 어떤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임의로 놓으셔야 된다는 뜻이야, 그지? 모르는 점을 놓을 때는 x, y라고 놓으시면 돼. 하지만 여기 x, y가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a, b로 놓도록 하자. 됐니?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은 A, B야. 그리고 이 A, B가 여기와 여기까지 거리가 같대. 거리 공식은 알잖아. 아까 거리 공식이 뭐였냐면 x 빼기 x1의 제곱, y 빼기 y1의 제곱, 루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뺀 거 제곱, x 값 차 제곱, y 값 차 제곱, 거기에 루트 씌우시면 이게 바로 거리다. 자, 이 점을 내가 그냥 P라고 한번 해볼까? P. P가 A까지 거리가 얘입니다. P와 B까지 거리는 루트 A에서 요거 뺀 거 제곱 더하기 B에서 이 뺀 거 제곱. 됐습니까? 우리 같대. 근데 나한테 준 조건이 A, B가 요것과 요거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 하나가 또 뭐 있죠? 이 직선 위에 있다. 그지? 어떤 점이 어떤 직선 위에 있다. 뭔 뜻이야? 대입하면 만족한다 이 뜻이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 여기에 대입해서 만족하는 점들을 다 모은 걸 그래프라고 한다고. 그지? 그 그래프가 이 직선이다라고 하면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은 바로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고,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얘를 만족하는 점이기 때문에 직선에 있는 점은 그 그래프 위로 들어가면 이 방정식에, 이 함수식에 들어가면 만족을 해야 된다고.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만족해야 되니까 B는 2A 플러스 7이다. 됐니? 자, 모르는 거 A, B 2개, 방정식 2개. 됐니? 풀 수 있어. 자,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거법 해야 돼. 야, 이거 뺄 거니? 아니, 대입하면 되잖아. 그지? 그 다음 이거는 루트잖아. 제곱하면 같아지겠지. AB가 같아. 제곱하면 A제곱도 A제곱은 B제곱이랑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곱해서 자, A-5의 제곱 더하기 B 대신에 A를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2A 더하기 7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2겠네. 요거의 제곱, 얘랑 요거 A 플러스 7의 제곱 더하기 B가 얘겠네. 그지? 2A 플러스 7 거기에 2를 빼자. 여기에 전체의 제곱, 제곱하면 같아야 되니까. 됐지? 이걸 푸시면 되겠다. 바로 정리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자, 이건 2A 플러스 9입니다. 앞에 거 제곱 4A 제곱 2배 19, 18, 36A 더하기 49가 되겠죠. 9의 제곱 49. 자, 제곱 14A 49요? 야, 이거 81인데 어떻게 49거든요? 9, 81. 쏘리, 여기가 49죠. 자, 얘는 2A 플러스 5입니다. 그죠? 앞에 거 제곱 4A 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25 이렇게 되겠네. 맞냐? 근데 주선이? 맞네요. 자, 그 다음 여기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진다. 나머지 정리하면 이렇게 더하시면 26A, 요거랑 요거 더하시면 106. 자, 이쪽 갈까요? 14하고 20 더하면 34A, 49하고 25 더하면 74. 그지? 74 이렇게 된다. 그지? 이거 이렇게 넘어갈게. 8에 2. 요거 이렇게 넘어갈게. 32. A는 4. A 4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15입니다. 8 더하기 7. 4,15. 답이다. 무식하죠, 그죠? 근데 이게 가장 오늘 배웠던 내용으로 풀 수 있는 거겠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그죠? A와 B 사이의 거리는 X 앞에 뺐을 제곱, Y 앞에 뺐을 제곱, 루트. 여기까지 거리는 요거 둘이 같대요. 그리고 얘가 이 위에 있대요. 오케이? 열방정식.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요 둘의 중점을 지나가고 얘랑 수직인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직선의 방식을 구한 다음에 걔랑 연립하는 게 좀 더 빠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해하셨죠? 또 7번 볼까요? 7번 한번 풀어볼래?
쌤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사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풀교 선반 때는 계속 지금 영상을 찍고 이게 딱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죠? 10번 시간에 무조건 10회를 끝내야 되고 그 다음 7일 더 끝내야 되니까 쌤이 따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수업만 주구장창 했거든. 근데 잘 집중하고 니네가 잘 보고 있어서 그냥 꾸준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워낙 또 쉬운 내용이니까 사실 지금 집중 못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지 이해를 못해서 집중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 워낙 이제 뭐 수학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1학년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그 과정 자체가 3년 과정이에요. 실제로 수학 장학까지 포함하면. 근데 시험 범위는 2년이죠. 시험 범위는 수원수투하고 선택 과목이니까 보통 고등학교에서 수원수투를 2학년 때 배우고 그 다음에 고3 때는 선택 과목을 2개 배우는 학교가 있고 하나 배우는 학교가 있고 그지? 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과정을 지금 1년에 하고 있는 거고 수학 4학까지 하면 3년 과정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양이 많습니다. 그죠?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를 한 과목당 60시간을 수업해요. 쌤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고1 아이들을 엄청 이걸 많이 가르쳤어요. 고1 애들 가르치는데 한 학기에 몇 시간 가르치냐면 60시간에서 70시간 정도 가르쳐요. 수학 3만. 수학 가만 60시간. 그럼 120시간짜리를 쌤이 34시간에 끝내고 있는 거거든 지금. 왜냐면 우리가 10번 하면 1시간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 7강을 내가 이제 찍어서 올릴 거니까 14시간에 34시간 끝내는 거니까 정말로 압축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수학상에 조금 더 있어요 내용이. 근데 그 것들은 다 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수원수투에 안 쓰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수원수투가 있고 수학 4하가 있고 오늘 뭐 어떤 친구가 물어봤는데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미적, 기하, 합동이 있다면 니네 미적하고 기하하고 합동하고 해야 될 양이 뭐가 제일 많죠? 미적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기하가 두 번째, 합동이 제일 적습니다. 해야 될 양이. 이건 그냥 기본 개념만 생각하면 이래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까지 해야겠죠? 문제풀이와 기본 개념 그리고 그 전에 해야 될 공부까지 하면 이렇게 돼요. 미적이 훨씬 많아요. 한 10이면 얘는 한 6이에요. 얘는 5고요. 그러니까 기하가 양이 무지하게 적어요. 난이도는 어떻게 되냐? 이건 할 양이고 난이도는 어떻게 되냐? 난이도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난이도가. 기하랑 미적의 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럼 기하는 도대체 뭐야? 하는 것도 없는데 더럽게 어렵게만 한 거잖아. 맞습니다. 기하는 배울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풀어야 될 문제는 많이 없어요. 근데 내용은 어려워요. 미적은요 할 것도 많고 어렵기도 합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할 것도 제일 많고요. 합동은요 할 것도 없고 내용도 쉽습니다. 그런데 요 미적을 선택하는 친구들하고 그럼 다 합동 선택하지 왜 미적을 선택합니까 하면 얘를 선택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줄어들죠. 특히 이공계열을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요걸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대학들은 사실 유명한 대학들은 많이 없어요. 우리 인서울 학교들 있죠. 웬만한 학교들은 다 미적과 기하를 선택해야지만 이과를 진학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거구 학교도 있죠. 지거구. 지방 거점 공립대학들 다 미적과 기하를 선택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죠. 합동 선택하면 지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래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잘 찾아보면 인서울에도 있고요. 잘 찾아보면 지거구에도 있습니다. 강원대 같은 경우는 합동 선택에도 이과를 갈 수 있어요. 그럼 강원대가 그렇게 낮은 학교냐? 그럼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난 이과를 갈 거지만 합동을 선택해도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대학 가면 다시 배웁니다. 지금 대학 가도 합동 공부하면 이과에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다시 해야죠. 지금 니네 미적하면 가서 미적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니네가 하고 있는 건 정말 쉬운 내용이에요. 나중에 대학 과정에 가서 공대에 가서 배우는 거에 비하면. 근데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선택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그 이과를 갈 사람이야. 이과를 갈 사람이고 내가 되게 높이 갈 사람이야. 높은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럼 이 두 개를 선택해야 되잖아. 그럼 이 두 개를 또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거야. 그럼 나는 무조건 기하? 왜냐면 기하는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지? 근데 이게 또 얘기가 다른 게 수리논술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수리논술은 수원수투로만 나오기도 하고요. 수원수투 미적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수원수투 미적 기하 합동 다 나올 수도 있어요.
딱 이 세 단원이거든요. 근데 수원수만 나오는 학교는 다 해봐야 4개 정도 돼요. 올해 그랬어요. 내년에도 아마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수원수도 미적과 수원수도 미적 기하학통은 그 나머지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수능점수를 보는 대학들은 39개의 학교가 있어요. 아마 다 해서 우리나라에 한 200개의 대학이 있거든요. 그 중에 39개의 대학이 수능점수를 봅니다. 수능점수 대학은 거의 대부분 인서울학교예요. 인서울학교. 지역은 없어요. 인서울학교들이 대부분 수능점수를 보는데 그 수능점수에서 수원수를 보는 대학들은 그렇게 엄청 높지 않아요. 뭐 가천대, 수원대학교 여기 약신논술이라고 해서 수원수만 보는 거죠. 아니면 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기술교대 이런 데예요. 나머지 대학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들 한양대, 연세대, 뭐 성균관대, 서강대 전부 다 이걸 보지 않고 이거를 보든가 요걸 보든가 합니다. 그럼 미적은 무조건 들어가네요. 그죠? 실제로 수원수도 미적기하학통을 보는 학교들도 미적은 무조건 나옵니다. 기하학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수원수도 미적기하학통이니까 이거 무조건 하나씩 나오는가? 그게 아니야. 수원수도 미적은 무조건 나오고 기하가 나올 수도 있고 학통이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 보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기하 선택하면요 볼 수 있는 대학이 딱 하나 있어요. 부산대. 부산대는 수원수와 미적 기하 둘 중 하나 선택을 봅니다. 본인이 골라서 봅니다. 난 기하 선택할까? 그럼 기하를 가지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수준원수를 보려면 요걸로만 가는 대학 4군데 그 다음에 기하 선택에서 볼 수 있는 5군데밖에 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대학 거기 없으면 기하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수준원수를 내가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요걸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학습량이야, 학습량. 그러니까 본인의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공부한 게 거의 없어. 그리고 국어하고 영어를 더럽게 못해. 그러면 국어, 영어도 수학만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탐구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럼 탐구도 해야 돼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과 가야 되니까 나 수련수 볼 거니까 이거는 욕심이야, 욕심. 이게 어느 정도로 양이 많냐면 2배라 그랬잖아요. 거의 2배. 실제로 왜 그러냐면요. 이 수학상화가 어디에 쓰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학상화가 어디에 쓰냐면 여기와 여기에 쓰여요. 수학상화는. 우리가 다항식, 부등식 다 배웠죠? 방정식, 뭐 2차 방식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수투에. 그럼 수원에 안 쓰냐? 수원에도 쓰여요. 우리가 하고 있는 2차 함수 그래프 다 수원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산술기하, 부등식 우리가 다 하잖아 지금. 뭐 오늘 배웠던 좌표 다 나옵니다 여기 수원 수투에. 그리고 자 그러면 미적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요게 재료예요. 요게 방법이고 미적은 이걸 재료로 가지고 요 방법으로 미분을 하는 게 미적이에요. 그러니 미적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얘도 알고 얘도 알아야 미적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같이 공부할 수 없어요. 수원수투랑. 수원수투를 끝나고 미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 기초가 안 되는 친구들은 미적 들어가는 게 늦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이 들어가면 이게 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 미적 내가 수원수투가 잘 안 돼 있거나 수학상가 잘 안 돼 있는데 미적을 선택한 사람은 진짜 초반에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 돼요. 남들은 그렇게 안 해. 나는 해야 돼 그렇게. 안 그러면 미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이해했어요? 지금 기하 선택하면요. 기하는 여기서 갑니다. 이렇게. 얘랑 상관없어. 얘랑 상관없어요. 여기서 다루는 건 우리가 2차 곡선이라는 거 다뤄요. 그게 원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죠. 원이 여기 있거든요. 원이. 쌍곡선, 타원, 포물선 다 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만 할 줄 알아도 여기는 됩니다. 거기에 벡터만 추가돼요. 기하는 벡터만.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공간도형 추가되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요거랑 중학교 도형령 있죠? 그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 얘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얘는. 그러니 쌤 저는 기하할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를 같이 해도 돼요. 어차피 이게 기본이니까. 이걸 하고 얘를 한꺼번에 나와도 된다고. 그러니 훨씬 더 편하죠 공부하기가. 이해했어요? 왜냐면 우선반 때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근데 이걸 듣고도 이해가 되거든요. 쟤만 알면. 근데 우선반 때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내가 이걸 잘 몰라. 그럼 이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 이해 안 되고 나 왜 안 되지?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우선반 때는 요걸 3개 같이 나가면 얘를 어떻게든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완벽하게는 진짜 완벽하게는 아니고요.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에요. 자 그리고 정규반 가서 미적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정규반 때부터 들어온 애가 기초 하나가 없는데 이거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니네는 그래도 일찍 왔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요거 끝내고 그 다음 요거 우선 파트 끝내고 하면 미적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3월달에 딱 왔는데 이제 얘도 안 됐고 얘도 안 됐고 얘도 이제 답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시험 범위를 다 못 보고 시험을 보게 돼요. 실제로 개념 겨우 다 끝내고 기출문제도 제대로 못 보는데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 보러 가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안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고, 확통은 수학 상하에 그 방정식 부등식도 안 써요. 제일 마지막에 순열조합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제가 뺐죠. 원래 수학 상하에 순열조합이 있어요. 지금 쓰인 프린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같이 합니다. 이게 얼마 안 돼요. 한 2시간 하면 되는 거라 내용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 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확통 하시는 분들은 수학 상하에 있는 순열조합을 먼저 하고 확통을 시작하니까 아예 수학 확통 같은 경우는 미리 해야 될 것도 없어요. 기하는 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확통은 이런 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순열조합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확통할 사람도 수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수학사가 제일 중요해요. 이 수학사가 기본이 안 되는 데가 없잖아. 그지? 그런데 문제는 이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지. 모든 재정반은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는 모든 인간과서 다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기초 없는 애들이 너무 안 되니까 계속 이걸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민쌤도 노벨하는 걸 원래는 수학상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애들이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걸 만들어준 거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51수학 정수진 쌤도 이걸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쌤도 PS 때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반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우선반에는. 왜냐면 잘하는 애들도 들어오고 수학상화 돼 있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야 그냥. 그때 수학상화 안 되는 애들이 힘들겠죠. 그죠? 니네가 여기 미리 들어와서 이렇게 노력하는 게 분명히 그게 나중에 가서 니네한테 얘기했잖아. 1, 2등급을 가르는 거라고. 1, 2, 3등급을 가르는 건 결국은 여기에요. 요거 얼마큼 잘 돼 있느냐가 나중에 가서 미적 어려운 문제가 다 이런 것들 섞어서 내거든. 그래서 구멍이 나 있으면 그 내용이 뭔지 이해가 안 되고 엄청 복잡하고 어려워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하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미적, 기하, 확통. 당연히 문과야? 무조건 확통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적 기하 선택하면 문과 못 가요? 아니, 미적 기하 선택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 다 갈 수 있어요. 그 제한이 없다고. 미적 기하는 훨씬 어렵기 때문에 미적 기하 선택하면 우리나라 모든 대학을 다 가는데, 바보가 아닌 한 미적 기하 선택해서 문과 가려면 공부를 얼마나 더 해야 되냐면 얘 2배를 해야 돼요. 미적을 하려면. 그지? 미적 선택하고 문과 가겠다는 건 차라리 확통하고 국어 공부를 한 번 더 하면 되지. 수학 공부가 할 양이 제일 많다는 건 알죠. 그죠? 확통 공부가 다른 과목보다 더 양이 많아요. 왜냐면 확통이라는 게 확통만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하는 거잖아. 그지? 아마 영어나 국어나 탐구 과목, 탐구 과목은 2과목 하는 것보다 이 양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2배의 미적을 하겠다고? 그래, 미적을 해가지고 문과를 가는 건 정말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문제인지 가죠. 그렇기 때문에 문과를 갈 사람은 확통이고요. 이과를 갈 사람은 미적과 기하를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기초가 없다. 그러면 기하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수준원수는 포기하고.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뭐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 특별한 어떤 특정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교통대라든가 이런 데는 확통 가지고도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이과로. 그러니까 그런데 대신 그거는 직접 본인이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과 올해 또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또 달라요. 모집 요강에서 계속 바뀌거든요. 지금. 그래서 학기 초에 분명히 모집 요강이 뜹니다. 그 모집 요강을 보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선택 과목은 한번 얘기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수원수2 하기 전에 수학상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보자. 7번 풀어보자. 7번. A가 마이너스 4,2야. B는 5,-6이고 A, 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자, 여기다 써. 이렇게 항상 쌤은 이걸 쓰고 시작해요. A, 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 이라고 써. 그리고 X좌표끼리 먼저 써. 그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5 그 다음 T 대 1-T야. 그지? 이렇게 써놓고, 자, 내분점 구해볼게요. 둘을 더해. 1이네. 그지? 둘 더하면 1이잖아. 그 다음 내항곱 5t 더하기 외항곱 마이너스 4배의
여기다 썼다. 마이너스 4배의 1 마이너스 t. 요게 x좌표예요. 됐니? 자, y좌표 써 2 써 마이너스 6 t 1 마이너스 t 쓰고 자, 둘 더해 1분의 내항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외항곱 2배의 가로는 당연히 그냥 그대로 가야지. 이게 y다. 됐냐? 자, xy좌표 정리해 보도록 하자. x는 OT에다가 마이너스 4t, 마이너스는 이거 플러스니까 9t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다. 이 정도 이제 암산 되지? 그지? 쌤이 하는 거 니네가 할 수는 없어도 내가 하는 거 따라와서 이해할 수 있잖아. 그지? 자,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t, y는 마이너스 8t. 자, 이렇게 하면 플러스 2. 자, 이랬어요. 그죠? 자, 우리한테 구하고자 하는 점이 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냐? 9t 마이너스 4, 컴마 마이너스 8t 플러스 2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이 표현됩니다. 맞아? 자, 이거 3, 4분면인데, 야, 3, 4분면은 뭐냐? 라고 하면 기자고 이렇게 그리고, 쫙 그리고, 여기가 1, 4분면, 시계 반대 방향, 2, 4분면, 여기가 3, 4분면, 여기가 4, 4분면이죠. 그죠? 자, 나중에 가서 이제 사인 코사인의 부호 확인할 때도 정말 많이 할 건데요. 그죠? 위에 있으면 사인은 양수예요. 그죠? 아래에 있으면 사인은 음수고, 1, 2, 4분면 사인 양수. 이거 알고 계세요? 하고 있죠? 지금 그지? 수원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코사인이 양수예요. 왼쪽에 있는 코사인은 음수고요. 그죠? 이런 어떤 책에는 얼싸 탕고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그거 외울 필요 없고 그거 외울 필요 없고 사인 코사인의 정의가 그래요. 수선의 떨어뜨려가지고 그지? y좌표가 사인값에 관계 있고 x좌표가 코사인값에 관계 있기 때문에 y좌표는 위에가 양수고 아래가 음수니까 이거 위에가 사인 양수 아래가 사인 음수 오른쪽 코사인 양수 왼쪽 코사인 음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려울 거 아니잖아 그지? 자, 여기서는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얘가 3, 4분면이고 3, 4분면의 특징은 x값이 음수이고 y값도 음수이다. 자, 야 질문할게. 자, 그럼 x축은 몇 4분면이야? 안 들어가요 어디에도. x축과 y축은 4분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3, 4분면이라는 건 0이 아니고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x값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3, 4분면이면 y가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y값도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자, 1차 부등식이네요. 배웠죠? 지난 시간에 여러가지 부등식 1차 부등식에서 넘기고 도로 나누면 t는 9분의 4보다 작습니다. 됐죠? 넘깁니다. 마이너스 8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자, 마이너스 8로 나누는데 음수로 나눴죠?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3, 4분면인 거잖아. 그지? x도 음수고 y도 음수여야 우리는 3, 4분면에 있는 점이 되는 거니까 둘 다 음수가 되는 t의 범위는 4분의 1보다 크고 9분의 4보다 작다. 굳이 이거 수직선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지? 이 정도는 수직선을 따로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집합하려면 원래 수직선 그려서 해야죠. 넘겨. 10번 보도록 할까요? 10번. a는 0,6입니다. b는 6, 마이너스 2고요. c는 7,5네요. 자, 꼭지점 D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저거대로 안 써도 돼요. 근데 뭐 불편한데요? 그런 친구들 꼭 있으니까 안 불편하게 해줄게요. 대충 그리면 되게 불편한 애들이 있어. 그래서 0,6 여기 있다. 0,6 a 0,6 자, 6,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2 여기 있다. 얘가 b 6, 마이너스 2. 자, 7,5 어디 있냐? 라고 하면 7은 여기 있고 5는 여기 있으니까 7,5가 여기 있다. 7,5 얘가 c. 뭔가 이상하다. 그지? a, b, c인데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자, 그럼 d는 어디다 되냐? 사각형을 우리가 할 때 있잖아. 얘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자들끼리 이제까지 그렇게 써왔어요. 그럼 너만 다르게 쓰면 안 돼. 특히 수리논술 할 사람들 이딴 식으로 쓰면 빵점 맞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건 무조건 빵점, 이건 무조건 감점이에요. 수리논술 할 때 이건 약속이거든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써주셔야 돼. 이렇게.
왜냐면 보통 우리가 AC와 BD의 교점이라고 해요. 대각선의 교점을, 그지? 그런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 교점이 달라지거든, 그지? 그래서 무조건 틀리게 해요, 이거는. 아예 점수를 안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 A, B, C, D가 뭐라고? 평행사변형이라고? 그지? 그러면 사각형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면 하나가 어디 있겠냐? 이쪽에 있어야겠죠? 평행사변형이면. 그지 않냐? 이렇게? 여기가 뒤집어요. 그지?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 보이시겠어요?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된다 라고 했을 때 D의 좌표를 구해라. 어떻게 구할까? 평행사변형을 구하려면. 일단 평행사변형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했냐 우리가? 그지? 도형을 왜 했냐? 평행사변형 특징이 뭐라고?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라고. 또 쓰잖아. 얘들의 중점하고 얘들의 중점이 같겠지. 왜? 이등분하니까. 쌤 여기를 모르잖아. 모르면 무조건 A, B로 놓는 거라고. 이해했지? 모르는 미지수가 있어? X로 넣는 거야. 모르는 점이 있어? X, Y로 놓으면 돼. 근데 보통 이제 X, Y가 위에 있으니까 A, B로 놨어. 그지? 그리고 얘들의 중점은 얼만데? 요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그지? 중점 2분의 7이야. 둘 더해서 2로 나눴어. 6하고 5 더해서 2로 나눴어. 2분의 11이야. 그지? 됐니? 근데 얘 중점하고 얘 중점이 같대. 왜?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해야 되거든. 그럼 이 교점이 바로 이등분점이 중점이고 이등분점이 중점일 거거든. 항상 얘기하잖아. 평행사변형은 무조건 이걸 쓴다니까. 웬만하면 대각선끼리 이등분한다 그랬어. 평행사변형은. 그래서 그걸 중요하다고 했잖아. 나오잖아. 그지? 둘 더해 2로 나눠. 2분의 A 더하기 6이야. 둘 더해 2로 나눠 2분의 B 빼기 2야. 요게 중점이야. 근데 둘이 같은 점이어야 돼. 됐니? 그러면 이 7 되려면 A가 1이구나. 됐지? 자, 이게 11이 되려면 B는 13이네요. 그죠? 13이면 2 빼가지고 11 되니까 B는 13이구나.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죠. 그죠? 방정식 안 풀어도 되지? 이해하시겠죠? 11번 보자. 평행사변형 나오는 순간 평행사변이 뭐지? 이거부터 가야 돼요. 수학의 정의, 수학에서 마주보는 두 변의 평행사변형 이게 정의지만 성질은 대각선 서로 이등분한다. 이걸 쓴다고. 11번 또 나오잖아. 그지? 쌤이 어제 한 내용들이 지금 또 나오네요. 그죠? 지금 삼각형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쓰지 말고 이렇게 보자. 그냥 이거는 그냥 좌표표면에 올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삼각형을 내가 그릴게요. 이렇게 이 점 좌표가 1,5입니다. 이 점 좌표는 5,2고요.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입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얘를 각을 이등분했네. 그지? 거기서 지금 이렇게 칠해진 거는 각도가 이등분됐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D 있죠. D. 자, AD의 이름이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그죠?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을 배운 적이 있나요? 어제 배웠죠. 각의 이등분선 정리 배웠죠. 그리고 그 전에도 배웠어요. 각을 이등분한 거. 각의 이등분선의 배출을 뭐라고 해요? 내심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잘 기억해. 수능 범위에 있는 각의 이등분선은 무조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내심 아니면 어제 배운 각의 이등분 정리. 그러니 각의 이등분 나오면 내심인가? 내심은 아니잖아. 그지? 여기서 내심이면 이 안에 원이 있겠지. 이렇게. 그지? 그 안에 중심가라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네. 그럼 각의 이등분 정리겠다. 어제 배운 거 기억나니? 얘가 A고 얘가 B면 이것이 몇 대 몇이다? A 대 B다. 증명은 되게 복잡하게 해드렸죠. 그지? 근데 증명은 니네 이해하라고 한 거고 외우라 그랬잖아. 그지? 내용 외우셔야 돼. 나오잖아. 이렇게 중학교 배운 내용 나오잖아. 수학 상하에만 나올까? 수원에도 나와. 수채도 나와. 미적분에도 나와. 나온다고. 수학 상하는 다 나와.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수학 상하 내용이잖아. 그 중학교 배운 내용이잖아. 그럼 얘는 미적분에만 나올까? 기하에도 나와. 확통에는 안 나와. 확통은 진짜 특이한 수학이야. 이산 수학이라 그래서 이런 기하학이랑 대수학이랑 상관없는 거라서 이런 건 안 나와. 그래서 확통하는 애들이 편한 거야. 수학 상하를 몰라도 되거든. 그냥 순열 조합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확통이 쉽다 하는 거야. 이해했어? 자, 가자. 가자.
근데 수학상을 제대로 해야 또 수원수투를 하니까 꼭 제대로 하셔야 되고. 자, 봅시다. 쌤, 그러면 A하고 B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네? 그래야 이게 몇 대에서 내분하는지 알 거 아니야, 그지? 자, 이 길이하고 난 이 길이를 구해보자 하는데, 야, 좌표로 아는데 길이를 못 구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의 길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을 빼죠, 그지? 뺍니다. 제곱합시다. A, B의 길이는 루트 X값 차이, 여기서 이거 빼 5입니다. 5의 제곱, 암산으로 바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자, 루트 여기서 이거 뺍니다. 5에서 7 빼면 12제곱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몇 개 했잖아요,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배웠죠. 정삼각형 반띵 어제 한 거잖아. 그 기억나니? 그러면 얘가 1이면 얘가 2고 얘가 루트 3이 되죠, 그죠? 이걸 했잖아, 그지? 이 비율 관계를 외우셔야 돼. 앞으로 피타고라스 정리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방정식을 풀지 않는 한 길이로 주어져 있으면 얘네는 이거 비율 관계로 푸는 거예요, 전부 다. 직각삼각형은요, 이 두 개의 길이가 정해지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정해지기 때문에 비율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각이고 얘가 이제 60도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45도면 몇 대 몇이었냐면 1대 1대 2였죠, 그죠? 이 비율 관계를 외우시는 거고, 우리가 이제 고등교육 과정에서 직각삼각형의 비율 관계에서 정수비가 있어요. 이거 정수 아니잖아, 그지? 정수비는 대부분 두 개입니다. 두 개. 얘가 3일 때, 얘가 4일 때, 얘가 5다. 왜냐면 9 더하기 16은 25거든요. 그죠?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얘가 5일 때, 얘가 12일 때, 얘가 13입니다. 왜냐면 5의 제곱은 25고요. 12의 제곱은 144고요. 그럼 얘가 169가 되는데 169는 13의 제곱이거든요. 그죠? 이 비율 관계는 자주 나오니까 비율 관계 자체를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이 4개의 그림을 그대로 외우시는 거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언제 이거 제곱해서 루트 씌우고 있냐고, 그지? 자, 그럼 여기는 5대 12대 13입니다. 그지? 5대 12대 13이에요, 그죠? 25고 144고 169고 루트 10에 13이에요. 됐니? 자, 그 다음 AC네요. AC의 길이. AC의 길이는, 자, 여기서 이걸 뺍니다. 4의 제곱이죠? 여기서 이걸 뺍니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뭐야 이거? 3대 4대 5네요. 얘기했잖아. 정수로 나오면요, 무조건 이 두 개예요. 나머지 하나가 더 있는데 잘 안 나와요.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사실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정수 제곱꼴은 무한히 많다라는 게 증명되긴 해요. 그거 비슷한 것들이 많잖아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숫자 가지고 제곱해서 더하는 것도 찾는 거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학자들이.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 하는 건 요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AB가 13, AC가 5입니다. 그럼 얘가 13이네요. 얘가 5고요. 자, 그럼 이게 몇 대 몇이다? B하고 C를 D가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있는 거야? 13대 5로 내분한다. 됐니? 이게 D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BC가 좌표평면에 있는 거니까 X값만 먼저 쓰자. 마이너스 4, 5. 그래서 마이너스 4, 5. 그리고 13대 5입니다. 그죠? 내분하고 있잖아. 내분. 더합시다. 13 더하기 5. 내항곱. 바로 할게요. 65입니다. 더하기 외항곱 마이너스 20입니다. 암산되지? 이제 이거 암산하자. 이제 이 정도면. 자, 그 다음 Y값 하자. Y값은 마이너스 7이고요. 플러스 2네요. 그죠? 13대 5로 내분하고 있답니다. 13 더하기 5. 내항곱 36입니다. 외항곱 마이너스 35네요. 뭐야? 1 맞죠? 나 이게 안 읽은 것 같은데? 그죠? 26 아니야? 2 곱하면 26이죠. 36이 아니고. 난 이상하더라. 곱하기는 뭐. 얘는 18분의 그죠? 18분의 45가 되겠고요. 얘는 18분의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죠? 자, X좌표는 18분의 45고 18분의 마이너스 9고요. 자, 아직 우리가 이걸 지압분수를 안 만들었잖아요. 9의 배수들이니까 9로 나눠봅시다. 2, 9, 45, 9, 5, 45, 5.
컴마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바로 뒤에 좌표네요. 아, 중학교 도형 내용도 수학상하에 쓰이네. 당연하죠. 다 씁니다. 중학교 도형 내용은 수학상하에도 쓰이고 어디든 다 씁니다. 그러니까 수학상을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갑자기 10번과 13번이 안 풀려. 그렇다고 본인이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그지? 중학교 도형을 안 한 거야, 본인이. 근데 지금 쌤이 해준 중학교 도형하고 수학상하는 진짜로 너네가 여기서 빠지면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부러 다 엄청 자세히 하려고 다 집어넣었거든? 그러니 수원 수트에서 니네가 안 되면 무조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없으면요, 그럼 본인이 잘 이해 못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빠지는 거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가면 이 구멍이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꼭 이해 안 되면 아, 내가 전에 뭘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면 나중에 가서 수학 공부하면서 이해 안 되는 거는 본인이 그날 집중하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보자. A가, 자, 이거 말고 13번 하기 전에 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만 적어주세요. 삼각형 ABC. 얘 4배의 점 P. P가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 이 최소가 되는 점은 무리중심입니다. 이게 거리의 합의 최소가 아니에요.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입니다.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삼각형의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아니에요. 삼각형 이렇게 써. A, B, C. 4배의 P가 있어.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합이 아니고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의 합의 최소예요. 그게 무게중심입니다. 항상. 증명할게요. x1, y1, x2, y2, x3, y3라고 하자. 자, P점을 찾을 건데 P점을 x, y라고 하겠습니다. x, y. 그래서 x, y랑 거리의 제곱들을 다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죠? 자, 거리의 제곱이라는 건 그냥 x값 빼서 제곱 더하기 y값 빼서 제곱. 요게 거리 제곱이죠. AP 거리는 여기 있다가 루트 씌운 거잖아. 그지? AP 제곱은 얘입니다. 자, 그 다음 BP는요 x 빼기 x2 제곱 y 빼기 y2 제곱 더하기 자, CP 제곱은 x 빼기 x3 제곱 y 빼기 y3 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y는 x랑 똑같이 정리될 거니까 x만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x 정리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1x 더하기 x1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2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3제곱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x3 x 마이너스 x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지? 더하기 y 똑같이 써질 거니까 y 안 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를 묶읍시다. 완전 제곱볼로. 왜냐면 최소가 되려면 이게 지금 2차식이잖아요. 완전 제곱볼로 묶어서 어떤 거의 제곱 더하기 어떤 거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의 최소값은 얘가 0, 얘가 0 되면 3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선생님이 올려놨어요. 명제 파트에 절대부등식이 나와 있어요. 최소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 이걸 완전 제곱볼로 묶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잘 봐봐. 자, x 여기 있네. x 3개죠? 3x제곱. 자, 요거 하면 마이너스 2x로 묶을게요. 그러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그 다음 x 나머지는 x1 제곱 x2 제곱 x3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완전 제곱볼로 묶기 위해서는 요거 두 개만 묶어야 돼. 3으로 묶어내겠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에 x1, x2, x3, x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얼마를 더하고 빼야 완전 제곱볼이 되냐면 요거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뺍니다. 맞죠? 요거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뺍니다. 그래서 반의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3분의
x1, x2, x3의 전체의 제곱.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x1, x2, x3 전체의 제곱을 뺍니다. 그리고 샬락샬락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거든. 완전 조건을 묶을 거거든. 자, 그 다음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면 얘가 완전 조건을 묶입니다. 3배의 x 빼기 얘겠죠. 그죠? 3분의 x1, x2, x3 전체의 제곱. 그 다음 y도 똑같이 전개하고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y도 y 빼기 3분의 y1, y2, y3 전체의 제곱 샬라샬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값이 최소가 되려면 얘가 0 그리고 얘가 0 돼야 이 값이 최소가 됩니다. 제곱 더하기 3은 최소값은 얘가 0 되고 얘가 0 될 때예요. 그죠? 왜냐면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커놨거든요. 그럼 제일 작은 게 0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0 될 때가 얼마냐? x가 얘가 될 때죠. 얘가 0 될 때가 얼마냐? y가 얘가 될 때입니다. 이게 뭔데? 요 두 개가 바로 요 점의 무게중심의 x좌표, y좌표잖아. 그지? 그래서 xy가 얼마가 될 때 얘가 최소가 되냐? 라고 하면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은 xy 좌표가 3분의 x1, x2,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요렇게 될 때 최소가 됩니다. 근데 그 점이 바로 뭐냐면 내가 알듯이 무게중심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A, B, C의 내부의 점 P에 대해서 AP제곱, BP제곱, CP제곱 최소가 되는 P는 무조건 무게중심입니다. 그래서 니네가 직접 해보시면 똑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번이. 그래서 니네 그거 해보세요. 1번. 나는 2번을 할 거야. 13번에 2번 보도록 할게요.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7 B라는 점이 6,-1 C라는 점이 8,3일 때 무게중심 구해라 라고 하면 쉽지. 무게중심은 3분의 더하면 100은 마이너스 2 6 더하기 8 3분의 7 빼기 1 더하기 3 이렇게 하시면 정리하시면 자, 무게중심 G는 얼마니? 12 3분의 10이니까 4입니다. 그죠? 얘는 9니까 3분의 9니까 3이겠네요. 그죠? 4,3이 답인데 실제로 P를 x, y라고 놓고요. AP제곱, BP제곱, BP제곱의 최소값이 되는 P를 잡잖아요. 그러면 4,3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건 항상 되는 거니까 이 문장을 적어 놓으시고 사실 수능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세 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 잘 안 나오는데 지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까먹었는데 그러면 이 짓거리를 하시면 돼요. 그냥 거리를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해서 최소값이 언제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무게중심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몇 번 확인하다 보면 머릿속에 남아서 나중에는 그냥 바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강은 나가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